일본에서 본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입니다. 3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을 수십 곳 다녔고 주사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일본 오사카에 사는 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 올해 85살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 6시에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계시더군요. 85살의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신 그분이 무릎을 굽혀서 마루에 앉으시는 겁니다. 양반다리로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분을 찾아뵙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다고요. 다만 40년 전부터 매일 아침 딱 한 가지 동작을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70대 노인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는 비슷합니다. 식습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하루 3분이면 되는 습관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그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쪼그려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통증 없이 생활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운 그 비밀을, 그 동작을,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노인들의 무릎이 왜 아픈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앉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보냅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가 항상 똑같습니다. 90도, 90도, 계속 90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노인들은 다릅니다. 다다미에 앉을 때는 무릎을 완전히 접습니다. 140도 이상 접습니다. 무릎 관절은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줘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걷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대부분 터벅터벅 걷습니다. 발을 질질 끕니다. 무릎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확실하게 굽혔다 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쉬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무릎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관절액은 가만히 있으면 잘 순환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순환됩니다. 네 번째, 신발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푹신한 신발은 발목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발목이 불안정하면 그 부담이 무릎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무릎을 예방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릎 건강 체조를 가르칩니다. 이걸 히자 타이소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비밀입니다. 자, 이제 무릎 관절의 구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널쩍 다리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두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닳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릎 주변에는 크게 4가지 근육 그룹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대퇴사두근, 뒤쪽에는 햄스트링, 안쪽과 바깥쪽에도 각각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4방향의 근육들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무릎이 건강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근육이 해야 할 일을 관절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히자 타이소의 핵심 원리는 등척성 수축입니다.
등척성 수축이란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힘은 주는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고 힘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벽을 밀어보세요. 벽은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의 팔 근육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등척성 수축입니다. 이런 운동의 장점은 첫째,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안전합니다. 넘어질 위험도 없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히자 타이소를 한 그룹은 평균적으로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무릎 근력은 40%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작을 배워봅시다. 의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면 됩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앉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무릎은 직각이 되게 하세요. 첫 번째 동작, 무릎 펴기 홀드입니다. 이 동작은 널쩍 다리 앞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펴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널쩍 다리 앞쪽에 힘을 팍 주세요. 무릎을 더 펴려고 노력하세요. 이 자세를 10초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를 한 번씩 해서 한 세트입니다. 이걸 총 3세트 반복하세요. 두 번째 동작, 무릎 누르기 홀드입니다. 이 동작은 널쩍 다리 뒤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세요. 발 뒤꿈치가 살짝 들리게 하세요. 이 상태에서 발로 바닥을 누르세요. 있는 힘껏 누르세요. 동시에 무릎을 뒤로 당기려고 하세요. 10초 유지하세요. 역시 3세트 반복입니다. 세 번째 동작, 무릎 모으기 홀드입니다. 이 동작은 널쩍 다리 안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하나 끼우세요. 쿠션을 무릎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무릎을 서로 모으세요. 쿠션을 짜부라뜨리려고 하세요. 10초 유지하세요. 3세트입니다. 네 번째 동작, 무릎 벌리기 홀드입니다. 이번에는 널쩍 다리 바깥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고무줄을 양쪽 무릎 바로 위에 둘러서 묶으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벌리세요. 고무줄을 늘리려고 하세요. 10초 유지하세요. 역시 3세트 반복입니다. 전체를 한번 쭉 하면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딱 15분입니다. 저는 아침에 합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이 닦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15분 투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몇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10초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 5초만 해도 됩니다. 둘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셋째, 호흡을 잊지 마세요. 넷째, 양쪽을 똑같이 하세요. 다섯째, 매일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올해 72입니다.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수술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히자 타이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박 씨는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계단 오를 때 소리가 안 나요. 2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을 수 있어요. 3달이 지난 지금 박 씨는 등산을 다닙니다. 다음은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8세 여성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외출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씨에게 히자 타이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딸이 매일 와서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스스로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을 때 김 씨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친구들과 매주 만납니다.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씨입니다. 이 씨는 75살 남성입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매일 2번씩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5주째 되던 날 변화가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이 씨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계속하세요. 수술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네 번째는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63살입니다.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운동했습니다. 이게 좋았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부부의 시간이 됐습니다. 5번째는 우리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서 희자 타이소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는 경로당이 비좁았습니다.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효과를 본 사람들이 주변에 알린 겁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82살이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오신 겁니다. 이제 필요 없어. 없어도 걸을 수 있어. 경로당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첫 번째 동작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하세요. 모레도 하세요. 일주일 후에도 하세요. 한 달 후에도 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손주도 안고 계단도 오르고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도 밝아집니다.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일본에서 발견한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희자 타이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활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모든 게 힘듭니다. 하지만 무릎이 건강하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저는 66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무릎 통증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셋째,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넷째, 다른 치료를 병행하세요. 다섯째, 생활 습관도 개선하세요.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일곱째, 기록하세요. 여덟째, 공유하세요. 아홉째, 즐기세요. 10번째,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일본 노인들의 건강 비밀 희자 타이소를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본 노인들은 특별해서 무릎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실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희자 타이소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릎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 꾸준히 이게 전부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